자, 여기까지가 아무따입니다. 아무따. 젊은 사람들은 안다고 해가지고 배워왔는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러다 응앙아 이건데 이거 그냥 무조건 이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행동 문제, 우리 아이에게 행동 문제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까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 내가 이 앞에 거를 잘 했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지금 보이고 있는 또는 보일 수 있는 행동 문제들에 대해서 다 예방할 수 있고 개선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나머지 20%의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약물 사용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내가 할 거는 하고 해야죠. 그쵸? 그냥 맛보기로 행동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교정을 하는 건지 컨셉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실예도 좀 들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너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아야 돼요.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맨날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그거죠. 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미안해. 그럼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뭘 잘못했는데? 뭐 미안하대. 무조건 미안하대. 지난번에도 그랬으면서. 고양이도 똑같아요. 이 아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정확한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원인이 파악이 되면 아이가 보이는 문제 행동, 그 문제 행동을 다른 행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행동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행동. 그리고 아이가 대체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죠. 잘했어. 또는 먹을 것으로.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동방예의지구에서 유교국가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실수하고 잘못하면 뭘 제일 많이 하죠? 야! 또는 때리고 혼내고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데 아이들은 그러면 본인이 뭐 어떤 잘못을 한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이 사람이 있을 때 이거를 했더니 안 되겠네. 저 사람 없으면 해야지. 오히려 이제 다른 문제로 번져요. 그리고 어디다가 소파에서 항상 배뇨 실수를 했어요. 막 혼나요. 그럼 그 다음 이제 매트리스에 가서 해요. 점점 이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는 거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체벌은 절대 안 되고 어떤 대체 행동을 꼭 제공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했을 때 칭찬을 하시는 게 교정의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 스크래칭 하는 경우에 제 아시는 분 중에 이 솔루션을 드리겠다라고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솔루션이 뭐가 필요하냐고. 나 가구 스크래쳐로 사준 거라고 고양이한테. 그러면 괜찮아요. 통 크게 그냥 아이한테 좋은 스크래쳐 180만 원짜리 사준 거니까. 근데 이제 원하는 거는 고양이가 원하는 스크래쳐에만 스크래칭을 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근데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우리 집 애가 맨날 벽지에다 긁고 가구에다 긁어서 제가 스크래쳐를 10개를 사줬어요. 근데 쳐다도 안 보는데요. 계속 가구에만 긁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제 문제가 이미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은 할 수 없고 요 포인트가 빠져서 그래요. 일단 아이가 실수하는 공간에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줘야 됩니다. 뭐 양면 테이프를 뭐 판자나 이런 거에다가 붙여가지고 아이가 가구 근처에 갔을 때 끈적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일단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가니까 너무 싫다. 나 못 가겠다. 일단 그거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가구 바로 근처에 내가 사용하기를 바라는 스크래쳐들을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양이들은 원래 모방 행동을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문 여는 고양이 되게 많죠? 사람이 어떻게 여는지 보고 다 문 여는 거거든요. 가서 스크래칭을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보여주시고 혹시 아이가 우연히 이걸 손을 딱 댔어요. 바로 칭찬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스크래치 하는 게 아니야. 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톡 달았어. 근데 칭찬을, 그래? 옆에 또 가볼까? 그러고 나서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가구의 스크래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딘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스크래처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스크래처를 이용할 때마다 당연히 보상을 해주셔야죠. 칭찬과 먹을 것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성공률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그 다음은 가구에 이제 접근을 막았던 것들을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스크래처가 있으면 좋은 공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관문이라던가 아이가 평소에 쉬는 공간, 이런 옆에다가 스크래처들을 배치를 하시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 교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배변 배뇨 실수. 우리 집에 배변 배뇨 실수 한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야, 훌륭한 고양이들만 사는 것 같은데? 5집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제를 잘못 고른 것 같은데. 네, 뭐 우리 집 아이가 배변 배뇨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배변 배뇨 실수하는 이유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4가지 중에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또는 영역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서 영역 표시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화장실 자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위치가 마음에 안 들거나 했을 때. 몸이 아픈 경우는 뭐 방광염,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설사나 변비, 그리고 그냥 내과적 질환, 진짜 몸이 너무 무거워요.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도 아이들 배변 배뇨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건강한지에 대해서, 실수를 한다고 하면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야 돼요. 저희 집에는 몸이 아팠어요. 그 다음은 영역 표시. 중성화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영역 표시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욕구가 스프레이 하게 되고, 또 다묘 과정이면 아이들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또는 영역이 잘 풍부하게 가꿔지지 않는다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자체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화장실이 좋은 화장실인지. 그래서 아이가 실수를 한다면 일단 화장실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 위치. 고양이가 좋아하는 화장실 위치는 어디다? 내가 싫어하는 곳. 거기에 있으면 내가 좀 싫은 공간에 있는 화장실이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아이가 매트리스에 실수하기 시작했는데 그 옆에 이제 그때서야 화장실 가져다 놓고, 화장실 갖다 줬는데 자꾸 매트리스에서 이거 계속 실수를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치기가 힘들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미 그 전에 화장실이 거기 있었으면 아이가 그 실수를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한번 이제 실수를 시작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생기는 거죠. 먼저 대소변 흔적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걸 지워야 됩니다. 일반적인 그냥 방향제가 아닌 효소 탈취제. 그래서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냄새까지도 지워주셔야 되고, 지우더라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꽤 여러 날 계속해서 세탁을 다시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중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서열이 서로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수직 공간 제공하시고 뭐 상호교감 놀이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혼내는 거는 절대. 오히려 범위가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얼마만큼 아이가 실수하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하고 어떤 이유인지 빨리 찾으셔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아이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다시 배변 배뇨 훈련을 잘 하시는 게 아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고양이가 화장실 가서 대소변 보는 게 당연하지, 나 그래서 고양이 기르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당연한 건 없어요. 평소에 아이가 잘하고 있을 때 항상 칭찬하십시오. 이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고양이의 되게 긍정적인 면이잖아요. 아이들이 잘하고 있을 때 칭찬을 해야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는 칭찬에 너무 좀 야박해요. 그래서 당연히 화장실 고양이 갔다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평소에도 다녀오면 잘했어 라고 항상 칭찬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합사 문제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솔루션 간 집들 중에 비율이 합사 문제로 간 비율이 되게 높아가지고 어떤 문제로 이제 합사에 문제가 생기나 라고 봤을 때 약간의 디테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자원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분산 배치가 안 돼가지고 하나에 다 몰아놓은 경우, 그러면 이거는 부족한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뭐 아이 특성 중에 너무 어린 고양이인데 3개월 이전에 어미랑 떨어져가지고 사람하고만 생활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고양이랑 지내는 거에 익숙치가 않아요. 사회화 시기가 3개월까지거든요, 고양이들이.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되게 그런 분들 많아요. 오늘부터 너희 둘이 1일이니까 친하게 지내하고 이렇게 고양이 넣어주시는 분들. 재앙의 시작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그 뒤로 뭐 아이들 1, 2년 동안 잘 못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합사하는 준비 기간, 서서히 합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첫 번째 갔던 집인데, 이 까만 고양이가 담이라는 고양이고요. 저기 밑에 숨어 있는 고양이가 춘향이라는 고양이고, 새로 들어온 고양이였어요, 춘향이는. 근데 이제 격리된 상황이 춘향이가 6개월 정도 돼가는 시점에서 도저히 다른 고양이들이랑 합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보시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아이가 기본적으로 너무 방어적인 공격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야 이러는데 발로는 막 도망가고 있어요, 뒤로. 이런 모습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양이는 원래 집에서 생활하는 고양이였어요. 근데 이제 유기묘가 돼서 길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이 보호자분이 카페에서 밥을 먹으러 오니까 챙겨주다가 집에 들이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집에서 생활하던 집고양이가 바깥에서 살다 보면 무서운 우리 깡패 길고양이들 많이 만나겠죠. 다 내縄張리인데 거기 가면 항상 공격당하고 또는 쫓아내려고 하고, 이 상황이 되니까 고양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트라우마가 있고 고양이만 보면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고양이들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럼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계속 하악질하죠. 오지 말라고. 그러면은 다른 고양이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얘 나한테 공격성 보이네.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먼저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의 자신감을 먼저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역 공간에서 잘 돌아다니게 하고, 아이들이 나 이제 다른 고양이 볼 만큼 마음의 준비가 좀 됐어 라는 게 됐을 때 이제 다른 고양이들을 서서히 소개를 시켜줬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이 집에서는 춘향이 방에만 캣타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고양이들이 자꾸 이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격리가 돼 있는데도 못 들어가니까 더 화가 나고, 들어가서 보니까 나를 싫어하는 고양이가 있으니까 더 싫고, 당연히 캣타워가 추가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집도 결국은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고양이들이, 춘향이가 더 이상 다른 고양이 보고 하악질도 안 해요. 그냥 뛰어가고, 다른 고양이들은 여기저기 이제 캣타워 추가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솔루션이 되는 부분이고, 결국 환경 개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했어요. 다음은 이 장면이 이 집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원목 화장실, 그리고 지금 고양이 4마리 보이시죠? 한 공간에. 그리고 나오진 않았지만 이 한 공간에 화장실, 밥 먹는 공간, 모든 거가 다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되게 태어나 조그만, 이제 막 말하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기가 뭔가 이렇게 사료를 집어먹거나 모래에 손댈 수 있으니까 이제 보호자분은 그래도 나름 고양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방 하나만을 이렇게 아이들 쓰라고
그쪽에다가 고양이들 필요한 자원을 다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두 고양이는 캣타워에서 내려오지를 못해요. 근데 다른 두 고양이는 바닥 공간에 생활하지만 이거 캣타워 쓰고 싶잖아요. 3년 동안 캣타워에서만 생활했어요.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어쩔 수 없이 캣타워가 바깥 공간에 추가가 됐고, 화장실 공간도 거실에 추가를 했어요. 단 아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환경 개선을 통해서 아이들 서로 사이는 훨씬 좋아졌거든요. 아이들 캣타워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됐고, 마지막 여기는 그냥 동영상은 보진 않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레이랑 코코라는 집이었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환경이 되게 풍부한 집이었어요. 베란다도 완전히 캣타워 이렇게 연결형으로 해가지고 준비되어 있고 너무 환경이 풍부한 집이었는데, 여기 이 집에서 실수가 된 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 아빠 고양이, 엄마 고양이 이제 결혼하면서 같이 살게 됐는데, 처음부터 애들 사이가 약간 미묘하게 안 좋았어요. 엄마 쪽 고양이가 아빠 고양이만 보면 이렇게 약간 공격하려는 방어적 공격성을 보였는데, 격리를 안 하신 거예요. 격리를 안 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랑 똑같아요. 한번 격리하면 아이들 다시 같이 살게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단언컨대 고양이들 서로 사이가 안 좋을 기미가 보였을 때 최대한 빨리 격리하는 게 격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이가 한번 틀어지고 나면 그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되돌리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스팀이 확 올랐을 때 그걸 가라앉힐 수 있도록 짧게는 하루만 격리하셔도 돼요. 대신에 격리하고 다시 아이들을 만나게 할 때는 이제 두 아이들이 같이 있을 때 긍정적인 보상이 있기는 해야 되죠. 다시 소개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거.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긴 했어요. 그리고 격리된 공간에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격리된 아이가 자기가 격리됐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그 공간에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환경 요소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면 합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저 다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약물 투여를 통해서도 아이들의 그 흥분 정도를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근데 먼저 필요한 거는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죠. 제가 준비한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정말 간단 명료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행동학 문제, 아이들의 행동 문제 중에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가 집사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 환경을 어떻게 꾸며주는지, 아이들 생활 습관을 평소에 어떻게 유지시켜 주는지, 이거를 잘하면 대부분의 행동 문제 예방하고 또는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에 돌아가신다면 그냥 가셔서 아이들 얼굴도 쓱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집 환경이 얼마만큼 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디테일을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표정이 바뀌어요. 삶에 대한 퀄리티가 훨씬 올라가고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면 아이들이 하는 실수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부분이 생겨요. 저는 오늘 꼭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